안녕하세요. 공조냉동기기사 필기실기 강의 담당하고 있는 마용화입니다. 자, 25년도 우선 그 필기시험 합격을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기본적인 걸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공조냉동기사를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이제 사용하는 범위를 좀 아셔야죠. 우리나라에는 자격제도가 있고 면허제도가 있습니다. 크게 하면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면허 없이 핸들을 잡으면 잘못하면 살인미수란 말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자, 극한적인 어떤 예를 들어 죄송한데 북이라든가 예전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판을 놓고 막 이럴 때 면허증이 없다,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놓으면 법적 구속되는 건 아니죠. 그럼 공조냉동기사는 바로 뭐가 있냐? 자격증이면서 면허화되어 있는 거죠. 얘들은 자격증이면서 면허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조냉동계통에 근무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 해당하는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취업 나가는 곳이 지금 보니까 기계, 전기, 전자 이런 산업 분야에, 또 상업, 산업용, 상업용은 제품 저장 유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용은 쉽게 해서 건물, 빌딩 관리 이런 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저기 정년퇴임하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요, 이쪽을 갖다 자격증 취득해서 뭐 한다? 건물 관리 같은 거 많이 나가시죠. 육체적으로 좀 편하니까. 그 다음에 보건용, 인간의 쾌적한 생활, 이걸 목적으로 해서, 또 병원 같은데 환자들을 위해서 항상 항원항습 이루어져야죠. 그럴 때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기 제조 공사 현장 감리자에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권유하는 쪽이 이쪽입니다. 현장에 뛰어봐야 돼. 기계를 직접 제작도 해보고 설계도 해보고 그다음에 설치도 해보고, 그다음에 기술사 같은 자격증 만약에 이 다음에 취득하게 되면 감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걷는 게 공조냉동 기계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거 보게 되면 응시 조건하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는 게 기능사입니다. 기능사 위에 뭐가 있다? 산업기사가 있어요. 산업기사 위에 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기능사 위에는 이제 뭐를 안 둔다? 기능장. 기사 위에는 기술사 이렇게 이제 따로 놔뒀죠. 자, 그러면 기사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의 관련 학과. 그러니까 공조냉동 같은 경우는 자기하면 공조냉동 기계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무슨 과? 기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응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과에서 이런데 전기과 인 사람들은 4년제 갖고는 안 되죠. 거기에 따른 경력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 학과 졸업자, 졸업 예정자, 요 졸업 예정자는 4학년 얘기죠. 2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 경력이 얼마 있어야 된다? 2년 이상 있는 사람들. 산업기사 취득하고 실무 경력 1년 이상. 산업기사 따가지고 현장 나가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바로 기사 응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학력에 관계없이 무조건 얼마? 4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된다? 기사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 이게 조건이고, 산업기사는 2년제 대학 관련 학과, 역시 어느 쪽입니까? 기계 쪽 얘기가 들어가는 과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능사 취득하고 역시 1년 이상 경력이 있다든가 실무 경력이 아예 뭐가 됩니까? 4년, 저기만 학력에 관계없이 4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시험 과목을 봅니다. 기사는 120분 해가지고 4개 과목입니다. 에너지 관리, 공조냉동 설계, 시운전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 공사관리 해가지고 4개 과목입니다. 요 에너지 관리는 쉽게 해서 어느 쪽이냐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쪽을 가서 배우는 게 에너지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조냉동 설계 같으면 요거는 뭐냐? 냉동입니다. 그럼 여기는 보일러하고 공기주화가 들어가죠. 여기 미안합니다. 공기주화.
이쪽이더라고. 공조냉동 설계 쪽에서는 냉동 파트가 주종이 되고 시운전 및 안전관리 했습니다. 시운전 했는데 시운전은 바로 뭘 얘기한다? 전개식에서. 전개예요. 그 다음에 요게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 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관리 쪽 이런 쪽도 일부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비율을 보니까 전기 쪽 문제가 대략 한 15문제, 20문제 중에서 15문제, 그 다음에 안전관리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시운전, 다시 해서 전기 쪽 기본적인 것만 잘 아셔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관리 분야가 워낙 넓어서. 자, 그래도 이건 공부해야겠죠. 전기도 전기기사 시험 볼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기초 분야입니다. 기초 분야에 어느 정도 실력만 갖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유지, 보수, 공사 관리학원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예전 과목으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 배관입니다. 배관공학이에요. 감관과 동관의 종류라든가 그 다음에 배관과 배관의 이음의 종류라든가 그게 따른 보온재, 단열재 같은 경우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배워나가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유지, 보수, 공사 관리입니다. 그래서 과목당 얼마요? 20문제씩 나옵니다. 과목당 20문제. 그러니까 80문제죠. 여기에서 몇 프로 맞아야 되냐? 60%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0문제에서 60%니까 몇 문제 이상? 48문제 이상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48문제.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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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문제 나왔는데 얘들은 다 맞았어요. 60문제 맞았다는 얘기예요. 얘가 20문제에서 6개 맞았습니다. 총 개수로는 합격 넘었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 사람은 불합격됩니다. 왜? 과목낙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사, 산업기사는 과목낙제가 있어요. 그래서 과목당 최소한 몇 프로 이상 맞아야 되나? 40% 이상 맞아야 됩니다. 그럼 20문제에 40%니까 몇 문제예요? 8문제죠. 8문제. 8문제는 맞아야 된다니. 그러니까 6문제 맞았으니까 2문제 차이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과목당 40% 이상 맞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합계가 몇 프로? 60%가 넘어야 합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목당 최소한 몇 개 이상? 8개 이상. 그 다음에 전체로는 몇 문제? 48문제 이상 맞으면 1차 합격이 됩니다.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공기조화 설비, 말 그대로 공기조화입니다. 얘는 냉동, 냉장 설비, 이거는 냉동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 운영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뭐냐? 전기하고 쉽게 해서 배관공학하고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60문제입니다. 역시 몇 문제 이상? 60%니까 36문제 이상 맞아야 됩니다. 과목당 몇 개요? 얘는 20문제니까 역시 몇 개? 20문제 같으면 8개. 8개 이상씩 맞아야 되고 전체 합이 몇 개요? 36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1차가 통과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과목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에너지 관리에 나오는 이 얘기가 공기조화에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공기조화 보일러 쪽 나오고 얘가 바로 뭐예요? 냉동 나오는 거죠. 다만 이 2개 과목이 합쳐서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따로 구분 안 합니다. 어느 한쪽을 갖다가 너무 치중해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요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학습 방법 갑니다.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험 문제 출제 기준을 보게 되면 맨 먼저 나온 게 이 과목이에요. 에너지 관리. 그 다음에 공조냉동 설계. 그 다음에 시운전. 유지보수에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과목을 지금 순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저는 뭘 만들었다? 1번 이걸 제일 먼저 내놨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유지보수, 시운전인데 책은 어떻게 되냐? 이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제가 쓴 책에도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초부터 잡아야 돼. 기초를 차곡차곡 잡기 위해서는 어느 것부터 보느냐? 공조냉동 설계 공부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여기에는 압력, 온도, 그렇죠? 압력, 온도, 그 다음에 열의 이동. 왜 냉동이 결국은 뭐예요? 높은 데 있는 열을 빼앗아서 낮은 데 가서 방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열의 이동을 알아야죠. 이런 기초 세부 사항은 전부 다 어디서 나온다? 공조냉동 설계에서 나옵니다. 하나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기출문제 한 5년치, 7년치 외우고 가면 1차 붙는다 그러는데 자격증은요. 1차 합격했다 해서 자격증 주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2차까지 가야 자격증 줍니다. 그래서 1차 대부분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이 문제 다 외워가지고 막 하다가 어떻게 합격하면요. 2차 시험에서 들어와서 기초가 없어가지고요. 엄청난 질문합니다. 제가 딱 강의하다가 질문 들어온 거 딱 보게 되면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1차 합격하셨나 할 정도로 그렇다고 그걸 질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자존심 건드리니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달아주는데 그런 분들이 계속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바로 실기 합격 못하고 계속 누락이 되죠. 1차 공부 잘 하셔야 돼요. 특히 보일러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집에서 사용하고. 근데 냉동기 같은 경우는 돌려놓으면 지가 자동으로 돌아가죠. 물론 보일러도 그렇지만. 기본 원리는 알아야죠. 사람들이 다 합니다.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거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냉동기는 뭘 가져가지? 이걸 잘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1차 시험이 수월하게 공부됩니다. 기출문제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방법은 공조냉동 설계를 재밌게 공부하세요. 냉동을. 그래서 거기서 기초를 딱 잡아놓고 난 다음에 에너지 들어갔어요. 그럼 공기저하 개통도라든가 그다음 보일러 나오는 게 수월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공부하는데 여기서부터 맡겨야 압력 단위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지? 보일러 공부하는 데서는 대부분 이 에너지 쪽에서는 압력 단위 안 나옵니다. 바로 그냥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막 나옵니다. 무슨 소린가 하죠? 큰일 나죠. 그래서 냉동 요 분야부터 조금 심도 있게 공부를 쭉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부해 나가면 이 분야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2개 과목을 잘 해놔야 되는 게 바로 뭐냐? 2차 주관식 시험에도 이 2개가 나옵니다. 이쪽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하실 때 어느 분야냐면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냉동 과목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중요시 안 합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앞에 기초 분야, 압력, 온도, 열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열의 이동 이런 거에서 엔탈피, 엔트로피 이런 용어도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 냉매라는 것까지 가게 되면 냉동 20문제 나온 데서 대략 15, 16문제가 해결됩니다. 앞에 기초 분야 열심히 공부해 놓으셔야 돼요. 뒤에는 이제 냉동기 각 종류마다 이렇게 특징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해 놓으시면 1차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조냉동책 81년도 처음 모 출판사에 낼 때 교재가 이랬어요. 완전 백과사전이지. 왜? 다 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 교재 보면 줄이고 줄어들었습니다. 시중에 나온 책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필요 없는 거 다 뺐어요. 왜?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하고 자격증 거머쥐고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공부할 내용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현장에서 공부할 내용까지 책에다 열 필요는 없죠. 괜히 공부하는 사람들 부담감만 가지. 열심히 해놓으시고 그 다음 유지보수 이쪽하고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데 극단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관학만 면하면 됩니다. 여기서 점수 다 따놓고 유지보수는 암기예요. 쉽게 점수 땁니다. 20문제에서요. 학생은 보통 15, 16문제 맞습니다.
전기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해요. 근데 그 전기 기초 분야 제가 딱 잡아줍니다. 저도 전문 분야, 무지하게 어려운 분야, 전기 모릅니다. 전기 기사, 이렇게 시험 보는 학생들 수준이요. 그런 문제 나와봤자 두세 문제예요. 포기하셔도 돼. 기초만 딱 잡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전압이 어떻고, 전류가 어떻고, 저항이 어떻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문제들, 직렬 연결, 병렬 연결, 기초적인 사항. 그것만 딱 잡고 들어가면요. 항상 그 나오는 리바이벌이 있어요. 15문제에서 대략 몇 문제 나오냐? 10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른다, 잘 모르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관리도 이번에 따로 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분야 공부 좀 하시면요. 안전관리 한 5문제 나오는데 대부분 학생들 얘기가 시험 보고 나오면 3문제 같은 거는 금방 답을 잡았다고 그래요. 2문제 같은 경우가 조금 너무 전문적인 법이 나와가지고 헷갈린다고 그래요. 이 15문제 나온 데서 한 10문제에서 12문제 맞추고 이거 한 3문제 맞추면 무조건 합격이지.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2차 주관식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 얘들이 주종을 나오지. 현장 나가서도 얘들이 주종이죠. 그러니까 이쪽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잘 염두에 두시고 해나가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럼 1차 무난히 패스하시죠. 그리고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두세 번씩 리바이벌 하면서 동영상을 들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필기에 대한 합격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